3월 7일 목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3선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는데요. 경기 수원정에 도전한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공천장을 내줬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도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패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감점을 받은 경기 성남중원의 윤영찬 의원과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은 나란히 비례대표 이수진, 김병주 의원에게 밀렸습니다. 또 친이낙연 성향의 서울 광진갑 전혜숙 의원과 당내 대표적 페미니스트인 경기 용인병의 정춘숙 의원은 이정원 전 JTBC 앵커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각각 공천을 내줬습니다. 다만 3자 경선으로 치러진 서울 강북을에서는 하위평가 10%에 포함됐던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될수록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친윤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에 100회 이상 등장한 이른바 찐윤 의원의 경우 97.8%가 공천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경선 없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심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경선 중인 1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방식이 확정된 가운데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5%로 4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기득권 공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 부결 이후 대구와 서울, 강남 등 공천 발표를 미뤄온 이른바 텃밭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당내에 딱히 경쟁자가 없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68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한데요.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지 아니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112년 만에 전현직 대결이 됐습니다. 이들 중 누가 당선되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쓰게 되고 트럼프가 된다면 132년 만에 징검다리 대통령에 당선되는 셈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여론이 나쁘지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은 있을까? 일단 1200억 대의 예비비 투입으로 진료 공백 메우기에 나섭니다. 동네 의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길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시 대책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대화 시도조차 없다며 총선용 행보라고 맹비난했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의 삭발식에 이어서 경상대 의대에서는 교수 2명이 사직서를 냈고 12명이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미 3개월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출국금지인 이종섭 전 장관, 어떻게 호주대사로 임명될 수 있었을까요? 동아일보는 임명장을 받으면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번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사실상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라는 처리 방향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인간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니 범인 은닉이 확실합니다. 3월 새학기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가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는데요. 학교 현장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담 기간제 교원을 아직 채용하지 못한 학교가 많고 여유 공간이 없어 간이 교실을 만들거나 일반 교실과 함께 쓰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는 일이 늘 이렇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강제 경매라는 구제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원천 차단됐다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꾼들이 남긴 가등기라는 마지막 덧 때문인데요. 가등기 전세 주택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논란에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향심의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선방위가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어서입니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가 내려졌지요. 이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겨레가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